정책 때문에 그렇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고령화가 전 세계로 제일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경제 성장률이 계속 추락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0% 밑으로 이제 떨어질 겁니다. 집값을 10년, 20년은 보고 집을 사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또 팔든지 말든지도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집값이 오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최근 중견 건설사들의 줄도산 사태가 심각한데 하반기 상황은 어떻게 될까요? 전국적으로 상황을 보는 게 하나 있고 하나는 이제 서울만 국한해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부동산 시장이 다 이렇게 가라앉았다, 이제 얼어붙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다만 이제 서울 최근에 뭐 수도권까지 뭐 확산하는 뭐 어떤 새로운 뭐 가격 상승하는 분위기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일단 전국적으로 보면 어쨌든 전반적으로 가라앉았다는 말씀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많은 그 건설 기업들이 건설 회사들이 좀 어려운 상황으로 몰릴 수밖에 없죠. 이제 건설 경기가 얼어붙었다는 것이 분양이 안 되니까 또 분양이 이제 당연히 잘 될 거라고 생각해서 이제 사업을 시작했는데 나중에 안 팔려나가니까 이제 그것을 자기 자본으로만 해도 힘들 상황인데 돈을 막 빌려다가 이제 한 거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뭐 시행사 같은 경우에 자기 자본 비율이 한 3%밖에 안 돼요. 평균적으로 다 돈을 고금리로 빌려다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분양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당연히 기업들이 힘들고 그러니까 많은 기업들이 이제 부도 상황을 갈 수밖에 없고 또 우리나라가 너무나 지나치게 부동산 사업에 부동산 분야에 너무 이제 재원이 몰렸다 하는 것은 그만큼 제가 볼 때는 건설업 하는 그 기업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에. 그 기업들이 좀 기업의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이나 다른 그 첨단 산업적으로 자꾸 가야 되는데 글로 안 가고 거기에 먹거리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글로 몰린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구조조정하는 과정이에요. 지금 막 부도사태가 나니까 큰일 났네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지금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보면 바람직한 상황이에요. 마치 지금 어떤 물이 있어요. 물이 고여 있으면 썩지요. 그러니까 물이 지금 여태까지 고여 있었는데 계속 또 더 들어왔어요, 물이. 이제는 빠져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너무 그걸 갖다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막아놓으니까 그러니까 점점 더 그 물의 수위는 높아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물이 썩어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일부 지금 퇴출되는 그런 기업이 있을 수는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만 서울에는 아직도 계속 집값이 막 오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정부가 억지로 그냥 부양해서 그 정도지 제가 볼 때는 장기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어요. 강남 집값이 오르고 있는 현상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강남 집값이 사실 생각해보면 이게 좀 뜬금없잖아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다 집값이 좀 하향하고 있는 추세이고 또 그것이 서울 그리고 이제 강남구까지 막 이렇게 오다가 지난 2월에 이제 그 오세훈 서울시장이 뜬금없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이제 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 이제 강남 일부 지역이죠. 이렇게 딱 풀어버리니까 사람들이 거기를 이제 노리고 있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몰린 거예요.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거기에 있는 그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는 적어도 거기에 실질적으로 거주를 해야 된다. 또 자기가 그 투자하는 그 자금의 원천이 뭔지 그것도 밝혀야 된다. 뭐 이렇게 지금 하고 있었는데 그걸 탁 풀어버리니까 이게 뭐 결국 갭투기 하라고 지금 문을 열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지방에서도 내가 굳이 거기 안 살아도 내가 거기 가서 이번 기회에 집 하나 내가 마련을 해야 되겠다. 계속 뭐 똘똘한 채 하고 뭐 지방은 인구가 자꾸 소멸한다고 하니까 차라리 내가 그러면 거기에 한 채 갖고 있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러한 동기부여를 이제 만들어 준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뭐 집값이 막 거기에서 이제 올라가게 되니까 다시 또 묶어 버렸잖아요. 그것도 이제 강남도 묶고 또 서초까지도 묶고 또 용산구도 묶고 뭐 이렇게 더 확대했는데 그래도 이제 한번 맛을 봤잖아요. 사람들이 이게 저기가 이제 앞으로 또 결국은 또 풀 수 있을 거니까 그러니까 한번 이번 기회에 좀 사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특히 보니까 정치인들이랑 사람들이 결국은 또 집값이 좀 떨어질 만하면 또 다시 올려줄 거야. 그럼 올려준다면 제일 먼저 저기부터 올라가겠네. 이렇게 사람들이 학습 효과를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나쁜 정책을 이제 하게 된 그런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게 정책 때문에 그렇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 계속 제가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저출산 고령화가 전 세계에서 제일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또 그것과 연계해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계속 추락하고 있습니다. 이제 1%대로 가고 있고 0%대로 가고 어쩌면 0% 밑으로 이제 떨어질 겁니다. 그게 먼 세월이 아니에요. 앞으로 10년, 20년인데 그럼 집값을 우리가 그러면 앞으로 올해만 보고 내년만 보나요? 10년, 20년은 보고 집을 사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또 팔든지 말든지도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집값이 오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도 뭐 옛날보다 뭐 그래도 금리가 더 계속 떨어질 거라고 보면 또 살 수도 있겠죠. 뭐 돈을 빌려도 보니까 이자는 거의 안 내네. 그런 상황을 가지도 않을 거다. 지금 뭐 트럼프발 관세 전쟁 때문에 뭐 미국의 연준이 지금 금리를 낮추는 게 아니라 높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까지도 하는 판이에요. 낮춰도 옛날처럼 많이 못 낮춘다. 그럼 우리나라도 환율 걱정도 있고 뭐또 가계부채 걱정도 있고 등등해서 우리나라도 쉽게 이렇게 금리를 많이 낮추지 못할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어떻게 주택 수요가 살아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실제 주택 하면 수요가 있고 이제 공급이 있잖아요. 이제 공급은 전반적으로 경기가 나쁘니까 당연히 분양을 많이 안 하니까 이제 새로운 신규 주택 공급이 많이 줄어든다. 그러니까 집값이 오를 거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건 경기가 나쁘니까 분양이 안 되니까 공급이 안 되는 건데 그런 식으로 자꾸 바람 잡으면 나쁜 사람들이죠. 그걸 보는 것이 아니라 뭘 봐야 되냐면 기존 주택이 얼마나 많이 공급되느냐인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2022년 기준으로 보면 2022년을 비해서 지금 한 2배 이상 다 공급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물건이 나와 있어요. 물건. 최근에 이제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오쏘공 이후에 오세훈 시장이 써 올린 그 공 이후에 이제 집값이 약간 좀 오르는 그런 분위기니까 좀 다시 이제 매물을 걷어들였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구도 막 계속 고령화가 되고 있고 거기다 뭐 이 계속 경기는 나쁘고 근데 집값만 혼자 올라갑니까? 이거 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어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물건을 내놓으려고 하는 동기도 있고 수요는 또 줄어드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계속 한 정책이 계속 집값 올리는 정책을 썼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2022년 중후반에 집값이 막 떨어지고 한 20, 30% 빠졌잖아요. 서울 강남 기준으로도. 그러니까 갑자기 뭐 부동산 PF 문제가 불거지고 또 뭐 그러니까 부랴부랴 정부가 내세운 정책이 뭐예요? 이거 뭐 특례 보금자리론 해가지고 젊은 사람들한테 빚내줄 테니까 집 사라? 그러니까 시중 금리보다 집값을 이게 금리를 더 싸게 해줄 테니까 한 1%포인트, 2%포인트 싸게 해줄게. 그것도 뭐 이게 뭐 30년 만기가 아니라 뭐 50년 만기로 해줄게. 또 당장에 뭐 이자만 내라 당장에. 원금은 지금 나중에 갚고 1년, 2년, 3년 나중에 유예해줄게.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사람들한테 젊은 사람들 집값을 띄우도록 그러니까 빚내서 집 사도록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게 또 소진이 되니까 한 40조로 그렇게 풀었어요. 그것도 그러니까 사람들도 뭣도 모르고 또 샀죠. 그러니까 또 9월부터 다시 또 2023년 이야기 하는 거예요. 집값이 좀 떨어질만 하니까 지난 2024년에는 다시 또 이름 딱 바꿔가지고 또 신생아 특례대출 이게 저출산이 문제라니까 그래 결혼하고 아이 많이 나오면 그러면은 또 싸게 빌려줄게요. 또 그래서 신생아 특례대출이라는 이름으로 또 돈을 빌려주기 시작한 거예요. 또 그런 등등의 이름으로 해서 무려 60조를 특례대출이라는 이름으로 또 빌려줘요. 시중금리보다 1%, 2%포인트 낮게. 그것도 부족하니까 이제 또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이제는 20세부터 시작해서 올해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34세까지 이제는 청년주택 드림대출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다시 또 3억 빌려주겠다는 거예요. 또 출산하면 4억을 빌려주겠다는 거예요. 아니 20세가 무슨 20살짜리가 왜 집을 사야 됩니까? 20살이면 지금 대학 다니고 있는데 걔들 지금 등록금 그거 대출한다고 해가지고 그거 막 계속 그 대출 사가지고 나중에 사회 나갈 때 취직도 안 되는데 그거 갚느라고 등골이 휘고 있는데 거기 또 다시 또 한번 실제 보세요. 지금 수요가 얼마나 없는지 이거 보면요. 주택 주로 구매하는 층이 연령층으로 보면 40대가 일반적이에요. 40대, 50대. 그러다가 이제 지지난해가 30대가 됐다는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정부가 그런 계속 특례 대출을 하니까. 이제는 그것도 이제 그 사람들도 다 미래소득 끌어다가 이제 빚내가지고 집을 사버리니까 이제 그 수요도 부족하니까 이제는 20대부터 이제 집 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그 집값 오른다는 분들한테 내가 묻고 싶어요. 만약에 이렇게 23년, 24년, 그리고 올해, 그리고 내년 앞으로도 올해도 하고 계속 하겠다는 거예요. 올해도 지금 다시 또 60조 다시 또 풀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 만약에 제가 묻고 싶어요. 정부한테도 묻고 싶고 그 전문가라는 분들한테도 여쭤보고 싶어요. 만약에 이 특례 대출 있잖아요. 40조, 60조, 60조. 이거 만약 안 풀었으면 집값이 올랐을까요? 한번 물어봅시다. 올라요? 안 오르죠. 예? 그럼 앞으로도 계속 더 그럼 특례 대출 할까요? 정부가 지금 재정 적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예? 국가 부채가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할 수 있어요? 못 하죠. 예? 정말 가서 데모라도 하고 싶어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래도 젊은 사람들 도와줘야 되지. 도와주는 방식이 그렇게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대학생들,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등록금 대출 이야기했잖아요. 등록금 싸게 해주면 되는 거지. 왜 대출을 해주냐고. 예? 나 아직 갚지도 못해가지고 빚더미에 올라가게. 젊은 사람들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잖아요. 그만큼 보조금을 주라는 거예요, 저는. 현금으로 보조금을 줘야 되지. 왜 돈을 빌려줘가지고 왜 빚더미에 올라앉게 만드냐고. 그래서 집값을 띄우면 젊은 사람 도와준 거예요? 아니지. 집 갖고 있는 부자들 도와준 거죠. 나이 드신 분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또 집값이 올라가니까 그거 그렇게 해서 거기 올라탄 사람은 좋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다시 또 나이가 또 이제 자꾸 이제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럼 또 새로 대학 졸업하고 이제 결혼하고 아이 낳아야 될 사람은 집값 더 올랐으니까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또 결혼 못하고 아이 못 낳죠. 그러니까 또 돈 더 빌려줘요? 에이, 나쁜 사람들 같으니라고. 그게 말이나 됩니까?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 또 뭐 한다고 하는 줄 알아요? 공유 지분을 갖는 또 모기지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또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 이게 오늘 잘 나왔네요, 여기 정말. 예? 지금 많은 분들이 좀 보시면 좋겠네요. 이제 뭐 하는 줄 알아요? 자, 10억짜리 집이 있어요. 내 돈 1억밖에 없어요. 예? 그럼 내 9억을 빌려야 되잖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5억은 정부가 내 공유 지분으로 들어갈게. 넌 4억만 빌려라. 이게 10억짜리를 1억 갖고 있는 사람한테 들어가라는 거예요. 4억 빌리는 것도 정말 황당한 거지만, 예? 그렇게 예시가 되어 있어요. 이게 금융위원회에서 내놓은 자료에 보면. 자랑스럽게 해놔서 자랑스럽게. 조기 대선 이후에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뭐 누가 이제 대통령 되느냐에 따라 다를 수는 있는데 어느 쪽이 대통령이 되든 제가 볼 때는 이 부동산 쪽으로 계속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경제학자는요, 두 가지 측면에서 세상을 바라봐요. 하나는 현재 상황이 이렇게 간다면 어떻게 될 거냐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두 가지를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 경제평론을 하는 분들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보통 이야기 안 하잖아요. 저는 두 가지를 다 하는 사람이에요. 경제학자니까. 하나는 세상이 이렇게 간다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이렇게 가야 된다, 이렇게 정책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집값이 계속 올라갈 수 없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왜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가 계속 집값 띄우는 정책을 써버리면 그럼 우리나라는 이래서 쫄딱 망할 거니까도 언젠가 터질 거다 해서도 안 되고, 그렇지 않더라도 계속 이렇게 되면 계속 주저앉으니까 안 될 거고, 또 거기다가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계속 이렇게 특례 대출이라는 이름으로 무려 60조 원을 갖다 쏟아붓는 이런 정책을 쓸 수가 없을 거다 하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보다 정말 이러면 됩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 계속 주저앉고 정말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정말 지금이 제일 좋은 때고, 이제 정말 우리 젊은이들은 미래가 없는 세상으로 계속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걸 이렇게 두면 되느냐고요. 아니잖아요. 바꿔야 되죠. 그러니까 제가 어떤 특정 후보를 위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라 모든 후보께 드리는 말씀이에요. 제발 좀 세상을 좀 우리나라 국민 전체, 특히 우리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좀 바라봐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정말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줘야 된다. 예? 그렇게 하려면 답이 다 나와 있어요. 답이. 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현재 경제 상황에서 개인들은 어떤 것을 알고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런 짧은 시간에 답을 드릴 수가 없는 거고, 항상 공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제 학생들한테 똑같이 이야기를 해요. 공부를 해라, 공부를. 공부를 하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 공부하는 것은 학문이다 이렇게 보통 이제 다른 말로 유식하게 이야기하면 학문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배울학자에다가 문자를 내가 물어봐. 이게 무슨 문자냐? 예? 무슨 문자예요? 우리 피디님들은. 예? 그럴 문자예요? 글을 읽어요? 아니면 들을 문자예요? 보통 책을 읽는다고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들을 문자.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아니면 여기서 내가 이야기하니까 이현우 교수 얘기한 거 잘 듣고 내가 그대로 행동해야 돼. 이러면 절대 안 된다. 문자가 무슨 문자냐면 물을 문자예요. 물을 문자. 지금 저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고, 이현우 교수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럼 이게 맞는지 틀린지 내가 꼼꼼히 따져봐야지. 스스로 묻고 주위 사람들하고 묻고 이러면서 자기만의 세상을 보는 그런 능력을 키워야 된다. 그게 공부예요. 그게 학문이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잘 만났어요.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도, 여러분 저 만난 거는 정말 일생일대 최대 행운이다. 정말. 예?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 내 말만 잘 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내 말도 틀렸다고 생각해라. 예? 그렇게 세상을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
정말 그렇게 해서 제가 뭐 4가지 뉴 노멀 이야기했잖아요. 정말 세상이 정말 이렇게 정말 거대한 변혁을 하고 있다. 그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도 보고 또 토론도 하고 같이 공부하면서 그러면서 아 진짜 맞는지 틀리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스스로 세상을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우리나라 지금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도 봐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하게 되면 뭐 정부가 막 이렇게 해서 뭐 돈을 싸게 빌려줄게 아니면 그 어떤 누가 뭐 아 집값이 지금 막 엄청나게 올라가니 지금 집 안 사면 큰일 납니다 아니면 어떤 뭐 이거 밈코인 어떤 정말 완전 잡코인 이거 막 지금 앞으로 올라가니까 이거 하면 대박 터트립니다 그러니까 거기 쏙 들어가가지고 인생 망하는 상황이 안 될 거라는 거예요. 스스로 판단을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지 제가 어디 특정한 뭘 사십시오 마십시오 절대 전 이야기 안 합니다.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거 알면 저도 여기 안 나와요. 저도 모든 거 받아서 거기 몰빵하지. 그런 이야기 하는 분들한테 꼭 그렇게 물어보세요. 그럼 당신자산 거기 몰빵했나요? 이렇게. 예? 꼭 물어보세요. 혹시 여기 출연하신 분, 딴 분들도 혹시 그런 말씀 하시면 꼭 그렇게 물어보세요.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제가 많이 흥분하면서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제 말도 믿지 마세요. 그 누구 말도 믿지 마세요. 특히 전 세계가 지금 우리 인류가 엄청난 변혁을 하고 있고 또 전 세계가 현재 시점에서도 지금 완전 대변혁을 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완전히 지금 심각한 위기 상황으로 현재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상황일수록 스스로 공부하고 스스로 정말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제 말씀 다 잊어버리셔도 되는데 딱 이 말씀만 기억하세요. 누구 말도 믿지 말고 스스로 공부해서 스스로의 능력을 키운다. 감사합니다.